얘들아 안녕. 오늘은 독서 과학기술 5강입니다. 5, 6강 진행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따 머리하러 가. 그래서 어제 밤새도록 지금 공부하고 아침 일찍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 오전 11시에 머리하러 가려면 빨리 이거 촬영도 해야 돼. 일단 우리 아침부터 분리뇌와 해석기 우리의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끔 내가 과학 선생님인 건지 경제 선생님일 때도 있고 기술 선생님일 때도 있고 되게 헷갈립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뇌 박사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침이라서 행설수설 할 수도 있어요, 얘들아. 자, 제목이 분리뇌와 해석기고요. 우리 같이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68페이지 들어가기 전 박스 내용 먼저 한번 확인을 하면 좌뇌우뇌의 기능적 비대칭을 의미하는 편측하는 인간에게 언어와 논리에 관한 기능이 좌뇌에 편향되어 부여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핵심어들이 지금 네모친 거예요. 편측과 해석기 다 오늘 핵심어들이에요. 일단 편측화라는 게 좌뇌우뇌의 기능적인 비대칭을 의미를 한대. 우리가 대칭이라는 거는 한 딱 가운데 획을 중심으로 해서 휙 돌렸을 때 휙이 아니라 중심을 통해서 이제 딱 쪼갰을 때 이쪽 면과 이쪽 면, 왼쪽 오른쪽이 같은 걸 대칭이라고 하잖아. 근데 편측하라는 거는 좌뇌와 우뇌의 기능적인 비대칭이 일어나는 게 편측하래요. 인간에게 언어와 논리에 관한 기능이 좌뇌에 편향되어 부여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편향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좌뇌는 언어와 논리가 발달돼 있고 우뇌는 다른 것이 이제 발달되어 있을 수 있겠죠. 분리뇌 소유자는 그러니까 뇌를 분리하는 그쵸? 그러니까 좌뇌, 우뇌 얘네들이 연결된다기보다는 분리되어 있는 소유자는 좌우뇌의 피질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좌뇌, 우뇌가 각각 인지한 내용을 다른 쪽 뇌의 피질에 전달해주지 못한대. 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치? 원래는 이제 정상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게 맞는데 이제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 보죠. 약간 이제 아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분리뇌 소유자. 선생님도 처음 한 거긴 하지만 이러한 결함을 이용하여 분리뇌로 수행한 실험을 해봤는데 인간의 해석기가 주어진 정보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판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꾸며내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위에 나온 것처럼 분리뇌 소유자의 이러한 분리뇌로 수행한 실험을 통해서는 인간의 해석기도 우리가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인간의 해석기라는 건 신속하게 판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꾸며내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해석기의 작동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라는 이미지의 수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생존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치? 우리가 뭔가 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되게 똑똑하고 야무지고 합리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닌 부분이 있대요. 그러나 이거는 또 장점으로 활용을 해보자면 그만큼 생존에 위기 능력에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쵸? 과학자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뇌를 가진 사람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해서 뇌의 기능을 밝혀내는 결정적 계기를 얻기도 한대요. 여기서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뇌를 가진 사람이라는 건 아까 앞에서 우리가 박스에서 본 것처럼 분리뇌를 가진 사람을 이제 실험을 해서 이제 우리가 뇌의 기능을 밝혀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문단. 비정상적 뇌에 대한 연구를 통한 뇌 이해. 그쵸? 그러니까 분리뇌를 가졌다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정상적인 뇌와는 다른 모습. 그래서 그걸 통해서 뇌를 이해해보기로 한대요. 2문단 가볼게. 일반적으로 뇌를 가진 동물들의 뇌의 좌방구는 오른쪽 몸을, 그 다음 우방구는 왼쪽 몸을 담당을 한다. 그쵸? 우리가 좌우
좌면은 왼쪽이고 우면은 오른쪽이잖아요. 그쵸? 오른쪽 우, 왼 좌, 그쵸? 그래서 좌방구는 오른쪽 몸을, 그쵸? 그 다음 우방구는 왼쪽 몸을, 그쵸? 담당을 한대요. 우리 뇌에서 말이죠. 이렇게 눈깔 있고 여기 뇌로 치면은 좌방구가 이쪽인 거고 우방구가 이쪽인 거야. 근데 좌방구는 오른쪽 몸을 담당을 하고요. 우방구는 왼쪽인 몸을 담당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그치? 뭔가 맞다. 반대 같은 느낌. 자, 좌우 신체가 대칭적으로 되어 있다면, 대칭 아까 얘기를 했죠.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이제 비슷한 거야, 같은 거야, 그치? 대칭적으로 되어 있다면, 뇌의 좌우 방구에도 특정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대칭적으로 분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죠. 오른팔과 오른다리의 감각과 운동은 좌방구가 담당을 합니다. 자, 오른팔과 오른다리, 밑에 다리, 감각과 운동은 좌방구면 어디야? 요쪽. 그쵸? 이 왼쪽 좌방구가 담당을 한대요. 그 다음 왼팔과 왼다리 이쪽은 감각과 운동은 우방구, 우리 뇌로 치면은 반대인 이 오른쪽이 담당을 한대요. 눈의 경우에는 각 눈의 왼쪽 시야와 오른쪽 시야가 분할되어 있다. 자, 눈 같은 경우는 각 눈의 왼쪽 시야와 오른쪽 시야가 각각 분할되어 있대요. 각각 하는 역할이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왼쪽 시야에 있는 물체는 양쪽 눈의 망막 오른쪽에, 그쵸? 각각 오른쪽에 상이 맺혀서 그 상이 오른쪽에 상이 맺혀서 그쵸? 다시 왼쪽 시야에 있는 물체는 양쪽 눈의 망막 오른쪽에 상이 맺혀서 그 상이 오른쪽 방구에 이따 이거 그림으로 볼 거야. 오른쪽 방구에 방구면 여기죠. 그럼 뭐야? 우방구죠. 이 오른쪽 방구라는 거 우방구야. 여기에 시각 페이지로 전달이 된대. 오케이? 이 오른쪽에 상이 맺혀서 이 왼쪽에 있는 시야에 있는 물체는 양쪽 눈에 각각 오른쪽에 상이 맺혀서 그 상이 오른쪽 방구에 시각 페이지로 전달이 된대요. 그 다음 오른쪽에 뭔가가 있다고 치면 그 오른쪽 시야에 있는 물체는 양쪽 눈에 왼쪽에 상이 맺혀서 그 상이 왼쪽 방구에 시각 페이지로 전달이 된대요. 그런 점에서 어디로? 반대로 좌우 방구. 여기에 기능적으로도 대칭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여기는 여기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슉 이렇게 보는 건 이쪽. 그 다음 이쪽으로 슉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쪽. 그죠? 그렇지만 인간의 언어 능력과 논리적 사고는 좌방구에서 담당을 하고, 그죠? 좌방구면 어디예요? 왼쪽 방구 여기에서 담당을 하고, 공간구조 배열의 파악은 우방구면 이쪽이죠? 여기서 담당을 한대요. 이렇게 뇌의 좌우방구가 기능적으로 대칭적이지 않은 거, 이걸 편측하라고 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좌우방구가 기능적으로 대칭적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원래 딱 이걸 자르고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기에 뇌에 맞게 운동을 하면 되는 건데, 오히려 여기 몸에 관련된 것들은 오히려 뇌로 쳤을 때는 이쪽 뇌랑 관련이 있었어. 반대로 이쪽 몸과 관련 있는 거는 이쪽 뇌랑 관련이 있고, 이걸 뭐라고 한대? 편측하라고 한다는 거야. 그쵸? 편측하고, 그리고 사실 이 뇌들이 하는 일들도 어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뇌 좌우 방구에 특정한 역할을 하는 부위들이 대칭적으로 이걸 나눴을 때 이제 이쪽에 분포를 하게 되는데, 똑같이 그 특정 역할을 하는 애들은 똑같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하는 기능들이 이제 비대칭일 수 있다라는 거죠. 걔가 편측하래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기능. 그쵸? 그래서 좌우 방구가 기능적으로 대칭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는 역할을 하는 부위는 똑같이 좌와 우에 똑같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하는 기능들이 서로 어때?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 나타난 독특한 현상으로서 인간에 대해서 기능적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좌우방구를 가로질러 정보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말을 듣고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모두 같은 방구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편측가의 이유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쪽에서 이렇게 한쪽 방구에서 다 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뭔가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치? 이것을 편측할 이유로 여긴다. 그쵸?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위에 나온 얘기, 우리가 좌방구 같은 경우는 언어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직렬적으로 사고 담당. 그리고 우방구 같은 경우는 공간 구조 배열의 파악 같은 경우를 쭉 나란히 병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디서? 우방구에서 담당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좌방구와 우방구 하는 역할들이 어때? 다르고 이제 한 그 기능이라는 거 한쪽의 뇌들이 그 담당을 한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대칭적이지 않은 거를 뭐라고 한다? 편측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거 주의해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얘네들의 역할을 하는 부위들 자체는 대칭적으로 분포를 하게 된다. 그쵸? 왼쪽 몸, 오른쪽 몸, 좌우 신체가 대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각각의 기능적인 부분들은 서로 어때? 비대칭적으로 편향돼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걸 편측하라고 한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편측하의 의미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편측하는 결국 인간에 대해서 기능적인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결국 그거는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제 이런 편측하가 일어난다. 그 이유까지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은 좌우뇌의 분리와 편측하. 그쵸? 3문단 갈게요. 3문단 가기 전에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을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아요. 이쪽이 좌방구, 이쪽이 우방구. 그쵸? 그래서 이게 대칭적인 그러한 부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눈이 있다면 만약에 이런 좌측 시야에 있을 때 그쵸? 이렇게 오른쪽에서 각각의 오른쪽, 각각 눈깔의 오른쪽들 그쵸? 그래서 어디로? 우방구로 간다고 그랬죠. 그쵸? 이쪽으로. 그치? 그 다음에 우측 시야로 가 있을 경우는 양쪽 눈의 왼쪽. 그쵸?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 부분 좌방구로. 그쵸? 그래서 좌방구는 오른쪽 몸의 감각, 오른쪽 몸의 운동, 그리고 언어의 말하기 논리적 사고 기능을 다 이쪽에서 얘네들의 기능은 이쪽에서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왼쪽 몸의 감각, 왼쪽 몸의 운동, 그 다음 구조 공간 배열. 그쵸? 요런 것들 기능을 한쪽에서 다 한다라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각각의 지금 얘네들의 뭐예요? 이러한 하나의 신체들의 각각의 부위들, 이런 것들은 대칭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각각의 기능들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리 보면은, 이 좌방구와 우방구를 연결해주는 요 부분 있죠. 요걸 뇌량이라고 해, 뇌량. 이거는 이따가 뒤에 이제 나옵니다. 요걸 뇌량이라고 해요. 근데 요 연결해주는 부위가 없는 경우는 이제 분리된 뇌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얘가 연결되어 있는 뇌가 바로 정상적인 뇌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뇌량이라고. 그쵸? 연결해주는 이 부분. 얘들아 이건 눈깔들이야. 눈깔들. 그쵸? 앞에 시야가 있을 때 그런 것들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두세요. 자, 3문단. 편측하를 이해하는 데에는 분리뇌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큰 도움을 주었다. 아까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분리뇌의 소유자는 발작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 방구의 폐지를 연결하는 부위인 뇌량을 절단하는 처치를 받은 사람들이다. 정교하게 설계된 실험을 통하여 분리뇌 소유자는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뇌가 작동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뇌량의 역할이 뭐래요? 좌방구와 우방구의 피질들을 연결하는 부위가 바로 뇌량이래. 방금 우리가 앞에서 그림으로 봤던 거. 그쵸? 이 부분이 뇌량인 거예요. 양쪽을 연결해주는. 근데 이것을
이제 절단하는 처치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대. 왜? 발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교하게 설계된 실험을 통해서 불린의 소유자는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거. 즉 비정상적인 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불린의 소유자의 왼쪽 시야에 물건을 놓아 오른쪽 뇌의 시각피질이 그 물건을 오른쪽 뇌의 시각피질이 그 물건을 지각하도록 인지하도록 하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거래. 왜? 이 좌와 우가 못에 연결되어 있는 그 뇌량이 못했다라는 거야. 끊어졌기 때문에 사실 요걸 이용해서 이 왼쪽이 보이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의 우뇌가 물건을 보기는 했지만 눈으로는 보기는 했죠. 그쵸? 그리고 우뇌가 물건을 보기는 했습니다. 여기. 보기는 했지만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는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와 얘네가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인다라고 말할 수는 없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우뇌가 물건을 보기는 했어요. 그쵸? 그러나 이 연결돼서 정보의 그 기능까지는 해주지 못한다는 거야. 이것은 놀랍게도 좌뇌 우뇌가 분리된 별개의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걸 보여준다. 정상적인 사람은 좌뇌 우뇌가 따로따로 인지한 정보를 뇌량을 통하여 주고받음으로써, 자, 이건 정상적인 뇌의 특징입니다. 좌뇌 우뇌가 따로따로 인지한 정보를 뇌량이라는 걸 통해서 그 연결해주는 거. 아까 뇌량이 뭐라고 그랬니? 이 연결해주는 거. 좌우방구의 피지를 연결하는 부위인데 이걸 통해서 주고받아야 일반적인 보통적인 정상적인 뇌는 말이죠. 사람은 말이죠. 좌우뇌는 보고 들어서 인지한 내용을 공유하게 돼요. 서로 보고 들은 내용들을 공유하게 되지만 분리뇌를 가진 사람은 이게 떨어진 여기가 연결되지 않은 뇌를 가진 사람은 좌뇌와 우뇌의 피지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좌뇌와 우뇌가 따로 인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량이라는 건 위에 나온 정보들을 다 파악해 봤을 때 좌우방구의 피지를 연결하는 역할, 좌뇌와 우뇌가 각각 인지한 내용을 공유하게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좌뇌와 우뇌가 따로 인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의 결핍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뇌량이 없을 시에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뇌량이 있다는 건 정보의 결핍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이기도 하다. 그래서 분리뇌를 가진 사람은 정상적인 뇌와의 차이가 바로 뇌량이 절단되어 정보가 결핍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좌뇌와 우뇌의 피질이 끊어져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분리뇌를 가진 사람은 정보가 결핍될 수밖에 없고 그 이유가 좌뇌와 우뇌의 피질을 연결해주는 뇌량이 절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여기까지가 분리뇌의 의미와 특성. 4문단 가볼게. 뇌과학자들은 분리뇌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해석계의 특성도 알 수가 있대요. 그쵸?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는 분리뇌 의미와 특성, 분리뇌 소유자의 그 실험을 통해서 분리뇌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4문단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걸 설정하는 기능을 하는 해석계의 특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감각계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간내의 시상을 거쳐서 시각 피질이나 청각 피질과 같은 대뇌 피질의 1차 감각 영역으로 들어와 분석되어 저장되고 그 분석 과정은 좌뇌의 해석계로 전달이 됩니다. 그쵸? 요 과정 정도만 좀 알아놔. 선생님이 지금 핵심어들만 노란색으로 칠한 거예요. 해석기는 과거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화해시켜 설명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정보 결핍을 겪는 분리뇌 소유자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연구자들은 사람의 해석기가 논리적 추론을 철저히 수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뒷말이 중요하죠. 적은 정보에서 단서를 찾아 신속하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내는 특성이 있음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속하고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신속하게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꾸며내는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게 이제 해석계 역할이래요. 그러니까 해석계는 논리적인 추론보다는 오히려
어떤 거, 신속하고 그냥 그럴듯한, 그러니까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신속한 그런 것들,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는 역할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가령 A가 출근을 했는데도, 이건 이제 해석기의 특징이죠. A가 출근을 했는데도 상사가 A를 보고, 그러니까 A가 출근을 했는데 상사가 A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래도 A의 해석기가 어제는 보고서 때문에 그런가? 라고 원인을 생각을 했어요. 상사가 A에게 화가 나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상사가 갑자기 복통 때문에 얼굴을 찌푸린 것인데 A의 해석기에서는 그 어떤 이유로 상사가 얼굴을 찌푸린 것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로서 원인을 추측하지는 못해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냥 적은 정보에서 단서를 찾아 신속하게 그럴듯한 원인, 이야기를 꾸며서 그걸 해석해. 그래서 신속하게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인과적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유로서의 인과가 아니 옛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연결시켜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인과적으로 연결시킨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분리내를 통한 해석기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해석기라는 거는 완벽하게 논리적인 추론으로서 원인과 결과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정보에서 그냥 어느 정도의 단서를 찾아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하면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그렇게 연결을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신속하게 뭔가를 생각하게는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쵸? 요거 데네피즐의 1차 감각 영역. 요거는 역할, 그냥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감각기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 저장하는 역할이라는 거. 요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선생님이 적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해석기의 신속한 대응 방식을 정리해보면 논리성과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신속하게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자, 마지막 5문단. 이러한 해석기의 신속한 대응 방식은 실시간으로 뇌의 활동을 미세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뇌의 활동을 용이하게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재확인해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로서 모든 요인을 숙고하여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라는 근대적 관념에 익숙한 현대인에게는 신속하기는 하나 부정확한 해석기의 작동이 때로는 당혹스러울 수는 있죠. 그러나 세모, 급박한 대처가 필요한 생존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오히려 이러한 부족한 단서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하는 개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해석기라는 거는 생존의 유리함을 인정하게 해주는 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해석기라는 게 되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해석기는 조금 2% 부족하다. 신속함은 있지만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거꾸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신속하다라는 점에서 나름 생존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기의 특성이 갖는 의의고요. 주제는 분리내 실험으로 드러난 해석기의 특성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내용. 오늘은 조금 내용을 연결해서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 본문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시고, 좌반구, 우반구, 얘네들이 각각 그 부위들은 대칭을 이룰 수는 있지만, 얘네들의 기능 자체는 비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좌반구는 뭐 언어의 말하기 논리적 사고만 담당을 한다든지, 우반구는 구조, 공간, 배열 등만 담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편측하라는 게 일어난다. 이걸 편측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대칭을 이루는 것 같지만 편측하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건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거다. 그래서 분리내 소유자 실험을 통해서 편측과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해석계의 특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분리내 소유자 같은 경우는 역시
우내에서 물건을 보기는 하지만 좌뇌에서의 기능까지 우리가 그 정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은 좌뇌와 우뇌가 서로 인지한 내용이 공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보의 결핍이라는 게 불리뇌 소유자에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뇌량이 없기 때문에, 뇌량이 끊어졌기 때문에 두뇌의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얘가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근데 얘가 절단된 사람인 거기 때문에 불리인의 소유자는 정보의 결핍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쵸? 그만큼 우리가 결국은 각각 좌뇌든 우뇌든 편측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자, 밑에 해석기 같은 경우는 이 과거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화해시켜 설명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얘는 논리성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신속하게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이라서 말이 좀 꼬이긴 한다. 네, 우리 5강 잘 봤고요. 6강에서 또 만나요.